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를지 그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정재어학연구소의 많은 연구원분들이 정말 제대로 분석한, 그래서 나오게 된 그 전략을 전달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기출문제, 우리 문제집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OT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 점수가 32점이면 뭐 리스닝 할 필요 없다 라고 했죠.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65점이나 65점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리스닝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65점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닝 몇 점 정도를 받으면 될까요? 30점에서 40점을 받으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의 현재 그 GTLF의 문법이나 독해의 실력에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점수가 달라지는데 4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0점을 받으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 26문제거든요. GTLF 리스닝, 이 중에 11문제를 맞아야 4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40점을 내 손 안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 네, 26문제 중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게 GTLF가요, 어려운 문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쉬운 문제는 점수를 적게 주고 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마친 그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 즉 내가 풀어서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쉬운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 시험지에 보면 리스닝 문제 부분에 보면은 보기가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에 원래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은 게 있고 보기가 좀 긴 게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가 긴 게 읽을 게 많으니까 문제가 어려울 것 같고 짧은 게 문제가 쉬울 것 같죠? 사실 모르잖아. 보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들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시험을 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상관없더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얘가 확실히 짧죠? 이 짧아요. 누가 봐도 얘가 길어요. 그죠? 근데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짧은 보기가 쉽고 어떤 문제는 짧은 보기가 어려워. 보기의 길이로 절대 쉬운지 어려운지를 평가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짧은 보기에 그 보기들만 먼저 빠르게 팍팍팍 읽어가지고 그 짧은 보기의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면 내가 말이 맞힐 거야 라는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가 특정 파트가 쉬울까? 맞아요. 어떤 파트일 것 같아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GTLF에 파트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서 쉬운 파트, 나에게 점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파트는 맞습니다. 파트 1하고 파트 3예요. 파트 1하고 파트 3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 거죠. 파트 2랑 파트 4는 뭐 하는 거고?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쭉 혼자 얘기해 주는 거. 근데 파트 1하고 파트 3가 훨씬 더 쉬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파트 2랑 파트 4를 공부하면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파트 1하고 파트 3의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었어? 잊지 마요. 우리는 지금 다다익선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GTLF 점수가 여러분의 최종 목표 아닙니다. 그죠? 원하는 꿈이 있잖아.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 그 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GTLF에 몇 점이 딱 필요한데 그 몇 점을 가능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리스닝은 40점이면 된다 말씀드렸고, 이 40점은 파트 1, 파트 3 두 개만 제대로 풀어도 파트 1, 파트 3도요 절대 다 맞출 필요 없어요. 요 두 개만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40점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된
문제풀이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장에 왔다고 상상하는 동안에 저는 펜 색깔 살짝 바꾸고요. 시험장이야. 그 시험지를 다 봤겠지. 그지? 그럼 시험지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문법으로 시작해요. 문법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 20분이 지나고 나면 30분 동안 리스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해가 파트 1, 2, 3, 4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독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요. 그거 아실 거예요. GTLF는 파트별로 내가 그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이 시험지에 문법이 맨 처음 나와 있다고 해서 자, 지금 문법 시간이에요. 문법 말고는 딴 거 풀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문법 시간에 독해 풀어도 되고 독해 시간에 문법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리스닝 시간엔 리스닝을 풀어줘야지. 그지? 왜? 내가 문법 시간에 리스닝 풀고 싶다 해도 음원이 안 나오잖아. 리스닝이 안 나오니까 그건 풀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리스닝 파트 1하고 파트 3를 우리는 풀기로 했으니까 파트 1이 시작될 때 리스닝 풉니다. 그죠? 파트 3도 풉니다. 그럼 파트 1이 끝나죠? 파트 2가 시작되겠지. 이때는 뭐 할까요? 멍하니 자, 파트 빨리 지나가라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유리한데 내가 한 문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특히 독해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파트 2 할 때 문법 문제를 푸세요. 선생님 독해 말고 왜 문법이야? 왜냐면 문법 문제가 호흡이 짧거든요. 문장이 독해처럼 엄청 길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풀면서 리스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요. 파트 1 문제 열심히 풀어. 리스닝 음원 따라서 이렇게 풀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파트 2가 시작되면 그때 문법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트 3가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다시 리스닝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파트 3가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리스닝 들을 거 없어요. 파트 4부터는 문법을 풀고요. 그죠? 근데 독해 시간이 됐어도 문법을 혹시 못 풀었다면 문법을 남은 거를 풀고요. 그리고 독해를 풀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독해 문제 풀 시간 부족하잖아요. 아니죠. 자, 문법 시간. 즉 언제? 시험지를 받았어.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독해를 푸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전혀 버리는 시간 없어요. 우리는 리딩 시간, 문법하고 독해 시간은 제대로 리딩에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문법하고 독해는 그대로 쓰면서 리스닝 시간에도 내가 풀지 않는 파트는 문법 시간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 2랑 파트 4를 내가 리스닝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은 얘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기서 1점도 얻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모든 이 글을 삭제하고 자, 보자. 이게 GTLF 답안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답을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리스닝의 파트 2거든요. 이게 리스닝의 파트 4예요. 그러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막 답을 이렇게 내가 선택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파트 2나 파트 4는 그냥 내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고 알파벳 하나를 그날 마음에 드는 왠지 나는 오늘 A를 하고 싶다. 상관없어요. B, C, D 뭐든 하나를 선택해서 걔만 일렬로 이게 중요합니다. 일렬로 답을 선택합니다. 나는 왠지 오늘은 B를 하고 싶어져. 그러면 이렇게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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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B를 쭉 선택을 해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적어도 이렇게 일렬로 했을 때 두 파트에서 맞히게 되는 문제가 두 문제예요. 두 문제를 맞히면 7.6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적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게는 4문제까지요. 근데 물론 우리는 2문제로 생각하고 2문제를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4문제를 맞힐 수도 있어요. 분석해보면. 그러면은 몇 점이에요? 적어도 15점. 응?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